자, 이번에는 명제 P면 Q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요. 이 명제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P면 Q이다라는 명제에서 이 앞쪽의 조건을, 앞 조건을, 이게 조건이야. PQ는 조건입니다. 이건 조건. 조건 P를 가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조건 Q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명제니까 참거짓을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참이면 P면 Q이다가 참인 명제라고 하고요. P면 Q이다가 거짓이면 이 P면 Q이다는 거짓인 명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건 두 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엇이면 어떤 조건이 성립하면 자 가정이 성립하면 결론도 성립한다라는 명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 볼게요. 자, x라는 값이 2보다 크다면 이 x는 뭐 해볼까?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런 명제를 만들어 봅시다. 자, 조건 두 개가 있죠. x가 2보다 크다는 조건과 x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x가 2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x는 그 2보다 큰 수에서만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그 숫자는 그 x는 0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2보다 큰 숫자는 0보다 큰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는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x가 2보다 크다면 x는 5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거는 2보다 큰 숫자가 무조건 다 5보다 커야 되느냐라고 물어본 건데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거짓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거짓이 되는 예를 반례라고 하는데요. 반례 x가 3 같은 거 이런 거는 3이면 분명히 2보다는 크지만 5보다 크다는 건 거짓이 되니까 이렇게 그 가정을 만족하지만 이 반례라는 게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결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값 요거를 반례라고 하고요. 이런 반례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명제는 무조건 거짓이 됩니다. 이 P면 Q다라는 명제는 거짓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P면 Q다라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을 하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 어, 음, 자, 자, 위에 요 예를 갖고 볼게요. 요거에서 자, 요 앞에 조건을 만족하는 놈들의 집합을 P, 2보다 큰 놈들의 집합을 P, 0보다 큰 놈들의 집합을 Q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참일 때는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P가 Q에 포함이 돼요. 보세요. X가 2보다 크다라는 자, P 조건을 만족하는 놈들의 집합이 이렇게 표현되고요. 0보다 크다라는 조건, Q 조건을 만족하는 놈들의 집합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P가 Q에 포함이 되고 있죠. 그러면 2보다 큰 놈들 중에서 뽑는다는 건 P에서 뽑겠다는 건데 P에서 뽑은 모든 놈들이 Q의 원소가 되죠. 지금 P가 Q에 포함이 되면 그렇다면 X가 2보다 크면 X가 0보다 크다라는 명제가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을 할 때 이러면 참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밑에 거 같은 경우는 x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성립을 하면 x가 5보다 크냐? 자, x가 5보다 크냐? 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p가 q에 요거를 이 파란색이 새로운 q라고 한다면 파란색 q는 p에 포함되지 않죠? 이게 포함되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는 숫자들 있죠. 2에서 5 사이인 숫자들. 이런 것들이 반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거짓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명제의 참거짓 판단 어떻게 한다?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이 되는지 이것인지 아닌지 포함되지 않는지 이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포함되면 명제가 참이 되는 거고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명제의 참거짓은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참거짓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은 거. 자, 만약에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일 때 이 거짓이 되게 만드는 반례는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 발례는 P 빼기 Q의 원소가 됩니다. 자, 보세요. 거짓이 됐다는 거는 지금 P가 Q에 포함이 안 된 거야. 이런 식으로. P가 Q에 포함이 안 되는데, P가 Q에 포함이 안 되는 이유는 이 Q의 바깥쪽에 있는 P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 빨간 부분이 존재하게 되면, 이 부분이 존재하면 P가 Q에 포함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P가 Q에 포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명제가 거짓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빨간 부분이 뭐예요? P에서 Q를 뺀 부분이죠. 이 P 빼기 Q 부분이 공집합이 아니면, 이것이면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이 됩니다. 거짓. 즉 이 부분에 P면 Q이다가 거짓이 되게 만드는 예가 들어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P 빼기 Q의 원소 중에 발예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자,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경우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경우냐면, 자, P가 Q에 포함이 되고 동시에 Q가 P에 포함되는 경우, 이런 특별한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경우는 P하고 Q가 같아지는 경우거든, 두 집합이. 그렇게 되면은 이것일 때는 P면 Q이다도 참이 되고요. 이 명제도 참이고, 거꾸로 Q이면 P이다라는 명제도 참이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 P면 Q도 참, Q면 P도 참. 양방향의 화살표가 모두 성립한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럴 때 우리 조건 P와 조건 Q는 서로 같은 표현이다 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 P와 Q는 동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X가 0이고 Y도 0이다 라는 조건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다 라는 이 두 조건은 서로 동치 관계예요. 같은 말이라는 거야. 같은 말인데 표현만 다른 거야. 그래서 X가 0이고 Y가 0이잖아?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다 라는 이 식이 성립을 하고요. 반대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잖아요? 그럼 둘 다 0이다 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그 화살을 날려봤을 때 두 양방향 쪽의 두 명제가 다 참이 돼. 그랬을 때 두 말은 같은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집합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봅시다. 조건 P, X는 1이란 조건이고요. 조건 Q는 절대값 X가 1이란 조건이야. 그럼 조건 P의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조건 P를 만족시키는 X값들의 집합은 원소가 1만 갖고 있는 집합이죠. 1밖에 없죠. 자, 그 다음 Q 조건이 참이 되게 만드는 놈들의 집합은 마이너스 1과 1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Q가 P에, 아니죠, 거꾸로 P가 Q에 포함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므로 1번 P면 Q이다는 참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포함되니까. 자, 근데 2번. 자, P가 Q에 지금 이런 식으로 포함된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not P라는 거는 P의 여집합이거든. P 여집합. 선생님 하얀색으로 비금칠하는 이 부분이 P의 여집합이야. 그게 Q에 포함이 됩니까? Q에 포함이 되지 않죠. 그러므로 not P면 P가 X가 1이 아니면, 자, 이게 이 말이죠. X가 1이 아니면 절대값 X는 1이다 라는 말은 즉 Q는 이건 거짓이 되는 거죠. 발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발례 X는 마이너스 1. 보세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분명히 X는 1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거는 참인 거고, 이거 참이 되는 경우구나. 이건 발례가 아니다. 잘못 들었다. 다른 숫자 하자. X가 뭐 2. 보세요. 이런 거 되게 많네. 이건 발례가. X가 2라면 X는 분명히 1이 아니지만 절대값 X가 1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거짓이 되도록 만든 예가 있으므로 2번은 거짓이 됩니다. 자, 다음 예제. XYZ가 실수일 때 다음 중 참인 명제를 골라보래요. 자, 기억부터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자, X가 제일 작아요. 그리고 Z가 제일 크다면, 자, XY가 YZ보다 클까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요 식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자, x가 z보다 작다라는 게 성립을 하는데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y를 곱해 본 거야. 그럼 x, y랑 y, z가 나올 건데요. 자, 이랬을 때 부동반이 그대로 성립을 할까요? 이게 아닐 수도 있죠. 이게 y가 양수가 되면 이때는 참이 되는데요. 만약에 y가 여기다 곱하기 y를 하는데 이게 음수 y야. 그러면 x, y랑 y, z가 부동호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성립 안 할 수 있죠. 가정이 참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이 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입니다. 자, 니은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다면 둘의 합은 2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죠? 이건 상식적으로 갑시다. 1보다 작은 값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2보다 작겠죠? 자, 그래서 이건 참이에요. 자, 디귿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다면 그러면 x도 0이 아니고 이거 컴마는 여기선 그리고예요. y가 0이 아니다 라는데 자, 그렇습니까? 이게 아닌 반례가 있어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어떤 반례가 있냐면 자, 보세요. x가 0이고 y가 1이었다고 해봐. 그럼 분명히 자, x제곱 대 y제곱이 0보다 크다는 게 성립하죠. 하지만 둘 다 0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잖아. x는 0이니까. 그러므로 거짓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만 참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전체 집합 U에서 두 조건 PQ에 대해 두 집합 PQ 사이 포함 관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명제 P면 not Q이다. P면 not Q이다. 요 값이 거짓이래요. 거짓이 되는 반례를 한번 찾아봐라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P 집합이 not Q는 Q의 여집합이에요. 이거에 포함되지 않는 반례를 보여주면 되는데 자,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거 얘가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 Q의 여집합을 한번 선생님이 표현해보면 Q의 여집합은 이쪽 비끔칠한 부분 이거죠. 만약에 P가 이 비끔칠한 부분에 쏙 들어갔으면 포함이 됐다면 이 명제가 참이 됐을 건데 지금 포함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포함이 안 되는 이유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 P에 Q랑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P 교집합 Q 부분에 반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집합으로 했을 때 반례가 존재. 집합을 했을 때 집합이 서로 한쪽에 포함되는 관계가 성립을 해야지 명제가 참이 되고요. 그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제 거짓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제 B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명제에서 알아야 되는 그 다음 주제는 자, 역이 대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명제가 있어요. P면 Q이다. 이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명제에 대해서 이 명제의 역을 명제역이라고 얘기하고요. 명제역은 결론과 가정을 바꿔준 걸 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Q이면 P다라는 걸 역이라고 해요. 그 다음 명제2라는 것도 있는데요. 명제2라는 거는 결론과 가정을 바꾸진 않고요.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을 해주면 이걸 이렇게 만든 명제를 이 명제의 2라고 하고요. 대우는 역으로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을 자리를 바꿔주면서 부정까지 해준 거. 그러니까 역과 이를 동시에 해준 거죠. 이걸 대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건 용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어떤 명제랑 그 다음 그 명제의 대우 명제는 서로 동치 관계예요. 그러니까 동치란 말이 무슨 말이죠? 같은 말이라는 거야. 같은 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명제가 P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이잖아? 참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 대우 명제죠. 대우 명제도 참이 돼야 돼요. 반대로 대우 명제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에요. 자, 그리고 P면 Q이다는 명제가 만약에 거짓이잖아? 그러면 100% 대우 명제 not Q이면 not P이다도
거짓이 됩니다. 왜냐면 둘이 동치 관계니까, 같은 말이니까 같이 움직인다고. 자, 요게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그 어떤 명제의 역과 어떤 명제의 이도 서로 대우 관계예요. 얘네들도. 자, 보세요. Q랑 P가 있었는데 자리를 바꿔주고 낫까지 붙여줬잖아. 그러니까 어떤 명제에 P면 Q이다라는 명제의 역과 이는 서로 동치예요. 즉 둘이 대우 관계예요. 역과 이는 대우 관계. 대우 관계 있으면 동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니야. 자, 명제가 참이면 역이 참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몰라요. 또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이도 참일까요? 아니, 그것도 몰라요. 오직 알 수 있는 건 어떤 명제랑 그 명제의 대우 명제만 참 거짓이 같이 가고요. 역과 이는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른다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그 어떤 명제의 역과 어떤 명제의 대우는 서로 역의 관계가 되고요. 어떤 명제의 역과 그 명제의 대우 명제는 이거는 이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화살표가 이의 관계에 있는 거고 이쪽 화살표가 역의 관계. 자, 가운데 대각선으로 간 빨간색 화살표가 대우 관계에 있다는 걸 표시한 거죠. 자, 어떤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참거짓이 같아짐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참인 명제 하나 대볼게요. 자, x가 5보다 크다면 x는 2보다 큰 값이다. 자, 라는 이 명제는 참이에요. 그죠? 5보다 큰 숫자는 당연히 2보다 크겠죠. 자, 그럼 이 명제의 대우 명제는, 자, 얘가 먼저 앞으로 와요. 결론이 앞으로 오면 x는 2보다 크다 앞으로 오고, 그걸 부정하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 부정이라는 게 아니다는 거니까. 그 다음 x가 5보다 크다의 부정은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자, 이게 바로 대우 명제인데요. 자, 2보다 작거나 같은 값은 당연히 5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자, 상식적으로 참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참이 되는 걸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거짓이었으면 대우도 거짓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게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싶으면 한번 예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다음은 3단 논법 얘기를 해볼게요. 뭐 별로 대단한 건 아닙니다. 자, P면 Q이다가 참이고요. 또 Q이면 R이다가 참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결론. P면 R이다도 참.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3단 논법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x가 5보다 크면 x는 4보다 크다. 자, 이 명제 참이에요. 또 x가 4보다 크다면 x는 3보다 커요. 이 명제도 참이에요. 그럼 이걸로부터 어떤 결론 내릴 수 있냐면, 만약에 x가 5보다 크다면 x는 3보다 크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이 주장도 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실제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5보다 큰 숫자는 당연히 3보다 크겠죠. 참이 되는 걸 실제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3단 논법이고요. 자, 3단 논법 중에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런 거. 자,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인데 R이면 P이다도 참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집합으로 표현하면 P가 Q에 포함이 되고 Q는 R에 포함이 되고 R이 다시 P에 포함이 된다는 건데, 이런 상황은 P랑 Q랑 R이 모두 같아지는 경우밖에 없어요. PQR이 모두 같은 집합이 돼줘야, 이렇게 같은 집합이 돼주어야 P가 Q에 포함이 되고 Q도 R에 포함되고 R이 P에 포함되는 관계가 성립을 한다고. 이렇게 순환하는 꼴이 된다면 이걸로부터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P, Q, R은 서로 동치다. 같은 말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명제의 역이 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판단해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P면 Q다라는 명제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이거 일단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왜냐면 반례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반례가 있으니까. 다음에 이거 역을 구해볼게요. 역은 Q이면 P이다죠. 그럼 역은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라는 건데, 자, 만약에 X가 1이었어. 그러면 그 제곱 당연히 1이겠죠? 참이 돼요.
그 다음 2를 구해볼게요. not p면 not q이다가 2야. 자, 그러면 x제곱이 1이 아니면 x는 1이 될 수 없다 라는 건데, 자, 이거는 참이에요. 그죠? 제곱해서 1이 안 되는 수면 절대로 그게 1이 됐을 수는 없겠죠. 만약에 그러니까 x가 1이 돼버리면 제곱이 1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자, 제곱한 값이 1이 아니면 죽었다 깨도 x는 1이 아니다 라는 말이 참입니다. 자, 그 다음 대우명제 not q이면 not p이다. 대우명제는 자, x가 1이 아니라면 그 값의 제곱은 1이 될 수 없느냐? 거짓이에요. 왜요?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반례가 있으니까. 자, 이와 같이 어떤 명제가 있을 때 그 명제가 거짓이라고 했을 때 그 명제의 역과 이는 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우 명제는 무조건 같이 가야 돼. 자, 2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라면 그러면 x가 0이고 동시에 y도 0이냐? 이거 참이에요. 맞아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되는 경우는 둘 다 0인 경우밖에 없어서. 자, 그리고 이거의 역 보면 역은 x가 0이고 y가 0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네, 그것도 맞죠. 둘 다 0이면 제곱해서 더하면 0 되니까. 그 다음 2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 아니면 자, 이거의 부정은 x가 0이 아니거나 또는 이어야 돼.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 y는 0이 아니다라는 건데 제곱의 합이 0이 아니라는 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참이 돼요. 다음 대우는 자리 바꾸고 부정까지 해주는 거죠. 자, 이게 대우인데요. 둘 다 0이 아니면 제곱의 합이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참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이 앞쪽 표현과 뒤쪽 표현은 같은 표현이에요. 동치기 때문에 양방향의 화살표가 다 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두 실수 A에 대해서 명제 A 더하기 B 두 수의 합이 4보다 작다면 A가 K보다 작거나 또는 B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라는 게 참이래요. 그럼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려는데 자, 이 명제에서 참거짓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조사해 볼 거냐면 대우 명제를 이용을 해볼 거야. 대우는 A가 K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러면 A 더하기 B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대우거든. 어떤 명제가 참이었으면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이 돼야 되고요. 그럼 이게 참이 되게 하려면 자, 요 조건을 만족하는 놈들의 집합을 P, 이 조건을 만족하는 놈들의 집합을 Q라고 했을 때 P가 Q에 포함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A가 K보다 커나고 B가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으면 지금 P를 만족하는 놈들은 A 더하기 B가 K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을 할 겁니다. 그럼 이 값이 Q, A 더하기 B가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이거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그럼 K 빼기 1이 4보다 크거나 같았어야 될 겁니다. K 빼기 1이 4보다 오른쪽에 있어 줬어야 P 집합이 Q 집합에 포함이 된다고. 여기 A 더하기 B가 이 범위 안에 있었어야지. 자, 그래서 K는 5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러므로 K의 최소값은 5라고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예제. 명제 P면 Q이다. 그 다음 P면 Q이다. 그 다음 not P면 R이다가 참이래요. 얘네들이 참인 명제야. 참. 자, 그러면 모두 참이냐면 대우 명제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고 또 아래 명제 대우 명제 not R이면 P도 참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개를 결합을 시켜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추가적으로 자, not R이면 P인데 not R. not R이면 P인데 P면 Q이다가 성립을 하니까 따라서 not R이면 Q다 라는 이 명제도 참이 되는 걸 추가적으로 알 수 있고요. 또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가보면 not Q이면 not P인데
not P이면 R이니까 not Q이면 R이다 라는 것도 참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얘네 둘의 관계가 대우 관계인 것도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참인 것들이 이렇게 6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6개를 다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2번. 그러니까 대우랑 3단 논법 이게 다 사용이 된 겁니다. 1번에서. 자, 2번. 자, P면 not Q이다가 참이고요. Q이면 R이다도 참이고요. S이면 Q다도 참이에요. 그 다음 이 명제들의 대우 명제. Q이면 not P다도 참이고 not R이면 not Q이다도 참이고 not Q이면 not S도 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이면 Q고 Q이면 R이니까 S면 R이다. 이것도 참이 돼요. 또 여기서도 not R이면 not Q고 not Q이면 not S니까 not R이면 not S. 그리고 뭐 얘네 둘이 대우 관계니까 그걸로 알아낼 수도 있겠죠. 또 그리고 또 뭐 있나? 또 있네요. 여기 이런 것도 있네요. S이면 not Q고 Q이면 not P니까 S이면 not P고 이거의 대우 명제 P이면 not S다. 이것도 참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3단 논법하고 3단 논법 플러스 대우 명제들을 잘 결합을 시켜보면 그 추가적으로 참이 되는 명제들을 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Q이면 P다 참일까요?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 Q이면 P다 있나? 지금 Q이면 not P다거든? 지금 Q가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건데 그러면 P는 어디냐면 여기가 P야. P의 여집합의 바깥쪽. 자, 이 부분에 Q가 포함이 될 수가 없죠. 그지? 여기가 P니까. 그러므로 기억은 거짓이죠. 기억은 거짓. 그 다음 R이면 S다. R이면 S다. 아까 만들어 놓은 거 있을까요? R이면 S다. 없는데 S면 R이다가 성립을 하죠. 지금 S가 R에 포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니은 거짓이 되겠죠. 그쵸? 자, 디귿 P면 not S다. P면 not S다. 찾아봅시다. 여기 있죠. P면 not S다. 아까 3단 논법하고 대우 명제 이용해서 참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명제 P면 Q이다에서 자, P면 Q이다. 자, P면 Q이다 참일 때 보통 이렇게 화살표 2개짜리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식이 이 명제가 참이 될 때, 참일 때, 참. 그랬을 때 이 앞쪽 조건을 우리가 이름 붙여서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P라는 조건을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이쪽을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예를 들어서 왜 이런 일이 붙었는지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사자이면 그거는 동물이다. 어떤 생물이 있는데 그게 사자라는 자, P조건, 요게 동물이라는 조건이 Q조건이라고 했을 때 사자라면 동물이다. 이거는 참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사자라는 조건은 사자 조건, 즉 P조건은 사자는 Q조건, 동물이라는 동물 조건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이죠. 예, 충분한 조건이다. 라는 말에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사자라는 조건만 있어도 굳이 동물이라는 조건 확인 안 해도 충분히 동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자는 당연히 동물이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동물이라는 조건은 사자라는 조건, 사자를 만족시키기에 꼭 필요한 조건이에요. 동물이라고 해서 사자는 아니거든? 하지만 사자라는 조건이 만족이 되려면 꼭 동물이라는 조건이 먼저 성립을 해야 돼. 그래서 동물이라는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사자라는 조건이 만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의미로 이 뒤쪽 조건을 필요 조건, 그 다음 이 앞쪽 조건을 충분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두 조건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두 조건 사이의 관계. 조건 사이의 관계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분 조건은 화살을 쏩니다. 우리가 명제로 표현할 때 화살을 쏘는 조건. 필요 조건은 화살을 받는 조건이야. 받는 조건. 좀 유치하게 얘기를 하면 충분히 많으니까 충분하니까 화살을 쏘는 거야. 야, 쏘는 건 많은 놈이 쏴야지. 필요한 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필요하니까 받는 거죠. 필요한 놈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을 받는 조건이 필요 조건, 쏘는 놈이 충분 조건 이렇게 되고요. 집합으로 표현하면 P가 Q에 포함되잖아? 그럼 이렇게 P가 Q에 포함이 되면요. 자, 작은 조건, 포함되는 작은 조건이 충분 조건이고요. 이게 포함하는 큰 조건이 있죠. 큰 조건이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 명제 같은 경우는 P이면 Q이다도 참이 되는데 Q이면 P이다도 참이 돼. 양방향이 참이 돼. 자, 이런 경우에 이 두 조건은 동치예요. 동치가 되고요. 그때 이 동치가 되는 두 조건을 서로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P도 Q도 모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충분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화살을 쏘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필요 충분 조건의 다른 표현이 동치.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P면 Q이다가 거짓이 되잖아? 참이 아니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조건이야. 그냥 조건. 필요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은 자, 명제에서 뭐 충분 조건일 수도 있고 필요 조건일 수도 있고 필요 충분 조건일 수도 있어요. 자, P는 충분 조건일 수도 있고요. 필요 조건일 수도 있고요. 필요 충분 조건일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자, 그리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게 몇 가지죠? 네 가지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건은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가 항상 됩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볼게요. 1번. 다음 PQ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중에 어느 것인지 말해 보래요. 자, 1번 봅시다. 자, X가 2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X가 2라면 X 곱하기 X 빼기 2는 0이다. 자, 이 조건이 참이 되죠? 근데 반대로는요. X 곱하기 X 빼기가 0이라고 해서 X가 꼭 2여야 되나요? 아닐 수도 있죠. X가 0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X는 2는 이 앞에 조건은 P는 화살을 쏘기만 했죠. 충분히 많으니까 쏜 거죠. 충분 조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받지는 않으니까. 다음 X가 6의 약수야. 그러니까 1, 2, 3, 6이야. 이게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줘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뭐 아무튼 자, X는 이것 중에 하나면 그러면 X는 뭐 3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이냐 라고 했는데 뭐 아닐 수도 있죠. 6이라면 아닐 수 있으니까. 아이고 거짓. 근데 X가 3의 약수면 X는 6의 약수가 맞습니까? 그렇죠. 맞죠. 아이고 여기가 참이 아니라 이쪽이 참인 거죠. 그래서 이 앞쪽의 조건은 화살을 받기만 했죠. 그래서 2번은 필요 조건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3번. 자, x가 0이거나 또는 x가 1이야. 자, 그렇다면 x제곱이 x가 됩니까? 자, x가 0이어도 성립하고 1이어도 성립을 하죠. 그래서 참이 되고요. x제곱이 x라는 말은 이거 사실 풀어보면 왼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x가 0 또는 x가 1이란 말하고 똑같아서 똑같은 말이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성립하면 왼쪽도 성립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앞쪽 조건은 화살을 쏘기도 하고 받기도 했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세 조건 PQR을 만족하는 세 집합을 대문자 PQR이라고 할 때 그 관계가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과 같대요. 그때 옳은 걸 골라보래요.
자, 지금 보니까 Q가 P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Q이면 P이다가 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명제에 대한 정보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 즉 Q이면 R이다가 참이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Q이면 R이다 참입니까? 아니죠. Q가 R에 포함이 안 되니까 거짓. 그래서 Q는 충분 조건이 아니죠. 그러면 R이면 Q이다도 참은 아니죠. R이 Q에 포함 안 되니까 그것도 아니죠. 이거는 사실 Q는 필요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닌 조건. 자, 니은 not Q이면 R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참인가 뭐, 자, 필요 조건이라고 했구나. 필요 조건이면은 화살을 받아야겠죠. R이면 not Q냐라는 건데요. 이 말은 R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느냐란 말인데, Q의 여집합은, 자, 선생님 여기 그림에다가 빗금, 이 파란색 부분이 Q의 여집합입니다. 자, R이 파란색 부분에 쏙 들어갔죠? 그래서 성립하죠. 그래서 not Q는 필요 조건 맞네요. 디귿, not Q는 납히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그러면 not Q가 화살을 받는다는 거야. 이것이냐고 물어봤고요. 자, 이거의 대우 명제는 Q이면 P이다죠. 그러면 Q이면 P이다가 성립하죠. Q가 P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이게 참이고요. 따라서 not Q는 필요 조건 맞습니다. 이게 참이어야지만 필요 충분 조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 조건 PQRS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면 Q이면 P이다. P이다. 자, 이게 참이라는 거죠. 그 다음 R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럼 not Q이면 R이다. 화살을 받아야지 필요 조건이니까. 그 다음에 S는 나다르기 위한 충분 조건. S이면 나다리다. 화살 쏘는 게 충분 조건. 그 다음 Q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 Q이면 S다.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한번 관계를 보는데, 자, 대우명제, 요 위에서 대우명제는 not R이면 Q다야. 자, 그래서 뭐 여기 Q가 있으니까 이런 게 성립하네. not R이면, not R은 집합으로 치면 R의 여집합인데 얘가 Q에 포함이 되고요. R의 여집합이 Q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자, Q는 P에 포함이 돼야 돼요. 여기 보면 Q는 P에 포함이 돼요. 그 다음 Q는 누구한테도 포함되냐면 여기에 의하면 S한테도 포함이 돼요. S한테도 포함이 되고요. S는 not R에 포함되네? R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고 Q가 S에 포함되는데 여기 보면 S는 not R에 포함되니까 그 말은 R의 여집합과 Q랑 S가 모두 같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림 다시 그리면 Q랑 R의 여집합이랑 S가 모두 같은 집합이고요. 그 다음 Q가 P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네요. 집합으로 치면. 그 명제로 다시 표현하면 not R과 Q, S 얘네들은 같은 거고 얘네들이 모두 P에 포함되니까 이런 게 성립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not R이면 P다. 성립하죠? 그래서 얘는 필요 조건. 맞아요. 니은 R은 not S이기 위한 필요 충분이냐? 그런데 not R이면 지금 S다. 자, 이게 필요 충분이죠. 지금 여기서. 그럼 이거의 대우 명제 not S이면 not R이다. 요것도 not R이 아니라 R이죠. R. 자, 얘도 필요 충분입니다. 그래서 R은 필요 충분 맞아요. 필충. 자, 디귿. not P이면 not S이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이 말은 S이면 P이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거 S가 P에 포함된다 참이죠. 그러므로 not P는 충분 조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네요.